네, 오늘의 정치화 토픽 네 번째입니다. 국힘 당권이 대이변 징후가 일어나고 있다. 누가 정청래를 제압을 할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큰 현안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이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죠. 혁신이 필요하지만은 생존을 해야지, 당이 살아남아야지 혁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혁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청래가 민주당에 등장을 함으로 해서 거의 막가파식 정치를 하죠. 막장 정치를 하는 정청래가 민주당 당대표로 이제 2년 동안 있게 됨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과연 누가 정청래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은 물론이고 그 적임자를 뽑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 탄파, 탄핵에 찬성한 파, 가령 뭐 조경태, 안철수 이쪽은 거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안철수나 조경태 같은 사람이 당 대표가 돼서 어떻게 싸웁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최고위원들 후보 중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싸움은 전투력이 있는 그 김문수 전 장관하고 또 최근에 그 좀 전투력을 가시를 하고 있죠. 장동혁 의원 간의 양자 대결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정청래는 지금 취임하자마자 계속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협치 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당대표가 협치 불가? 이거는 그 결국은 나중에 그 이재명도 부담이죠. 이재명은 이 말로는 어쨌든 자기가 집권자니까는 말로는 협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협치 불가, 악수도 안 할 거야, 이런 유치한 말들을 널어놓고 있으니 이재명도 골치 아플 겁니다. 정청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도 이재명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하고 이재명과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차별할 겁니다. 지금 초반이니까는 그나마 말로서라도 자기가 대선 싸우겠다고 하지만은 김어준의 지침을 받아서 이재명과도 차별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협치 불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첫 번째 최고위원회죠. 정청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게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다. 또 국민파리를 하면서, 이 정청래는 말끝마다 내란입니다. 정청래는 자기가 이게 뭔가 큰 일을 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국회 법사위원장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소추인단 소추인 위원장을 했죠. 원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자기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내란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냥 내란 세력이지 저거는 야당이 아니야, 정당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청래가 하고 있고, 헌법을 파기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겠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어제 쪽지, 그 노상훈인가 그 쪽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마치 그런 뭐 실행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또 왜곡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여기다 김병기도 거의 뭐 막가파식이죠.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뭐 불법 공천 개입, 반헌법적 종교유착, 특검 수사에 협조는 해야지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상당히 일단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지 그 생존 투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 투쟁입니다. 이거는 혁신이 아니고 생존 투쟁이 우선이죠. 일단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 특검 압박, 민주당이 지금 뭐 세계 특검을 지원하는 그런 그 특위도 만들었죠. 특검 압박, 그리고 검찰 수사 지금 국민의힘 7명이 대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응한다고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해서 특위위원장의 법조인 출신 오선 이 조배석을 임명을 했습니다. 조배석을 임명을 했는데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이게 특검 출범한 지가 언제가 됐고 이재명이 이 집권하면서 막 쾌오리 바람을 일으킨 지가 언젠데 지금 이거 출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대위기 상황인데 과연 지금 그 지도부 특히 송원석이 오늘 보여준 행태 제가 다시 한번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저게 바로 송원석이 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이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2대12에 포착이 됐습니다. 2대12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입법 폭거에 항의를 한다고 하는 그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하는 그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지휘를 하는 원내대표인 송원석이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이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특사 관련해서 김모,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권 요청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가 했겠죠.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웃음 짓는 이모티콘.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지금 좌파 집권층하고 대치를 하고 완전히 그쪽에서는 이쪽을 말살을 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대표 권한 대행으로 있는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107명의 국회의원 다 배치 떨어지겠다고 하고 45명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8.15 특사 거래.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자기가 그 풀어주고 싶은 사람들, 좌파 진영에서 풀어주고 싶은 사람들 쭉 풀어주면서 여기서 요구한 이 사람들 끼워 넣어가지고 봐, 우리만 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같이 사면해서 이 거리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명단 써서 우리 이 사람들을 좀 풀어주세요. 이 사람들 사면 복권 해주세요. 그걸 지금 이모티콘, 운동 이모티콘 쓰면서 용산 비서실장하고 이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말로는 지금 부족한 그 막장으로 내몰려 있는 그런 이 세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인데 어쨌든 이제 8월 22일 날 새 그 지도부가 들어서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정청래의 등장에 의해서 일단 탄파의 그 세력 그 목소리 한동훈을 비롯해서 한동훈은 저는 사실상 이제 뭐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무슨 큰 반전의 기회도 없고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가 들었으면은 이 한동훈은 뭐 가끔 가다가 현안에 대해서 어떤 뭐 논평이나 하고 제2의 유승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새로 들어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당을 존립을 시키고 특히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의 이 5개 재판을 그대로 다 묻어두고 갈 수는 없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양강을 형성을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오늘 이 페이스북에서 이재명부터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 앞에 석구대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을 보여야 한다.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도 단일 대우로 뭉쳐서 여당 이재명 후보와 제대로 싸우는 야당이 돼야지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혼술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좀 이 분위기가 그전과는 사뭇 다른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그 기능에 보면은 이 설문조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제가 한 번씩 이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오후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확정이 됐죠. 5명이죠. 기학께서는 누가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장동혁, 주진우 하고 네 번째는 업섬, 기타 해서 안철수 또는 조경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설문 기능이 네 개밖에 안 됩니다. 카테고리 4개 중에서 이제 고르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김문수, 장동혁, 주진우, 업섬, 기타 그 기타에는 안철수 또는 조경태죠. 여기에 제가 오후에 이 설문을 시작을 했는데 5만 2천 분이 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일단 이 설문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77%가 나왔습니다. 77%.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17%, 주진우 3%, 업섬 기타가 3%.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반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구조화된 이제 설문지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따로 떼놓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보다 조금 앞서는 걸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거구나 혼수를 통해서 실시한 설문에서는 장동혁이 77%로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그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유튜브 기능에 있는 걸로 설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그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5만 2천 분이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게시글 댓글도 보면은 분명하고 선명한 장동혁 의원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런 것들로 장동혁 당대표를 응원합니다. 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철회를 하고 하겠다.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 물론 이 김문수 후보를 여전히 지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77%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의 의견이지만은 장동혁 후보가 많이 지금 앞서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의 판세를 이렇게 대표한다, 그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장동혁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오는 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든 장동혁이든 어쨌든 빨리 이 당을 좀 추스려서 당을 일단 생존을 시켜서 이재명과 투쟁을 하는 그러니까는 독재 투쟁, 반독재 투쟁이죠. 반독재 투쟁을 정말 가열차게 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8월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이재명이 8월에 상당히 위험하죠. 8.15 특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특사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특사에 대한 딜레마도 있고 이하영 조국에 대한 그 딜레마 같은 것도 있고 또 8월에 이 배상윤 씨가 KH 3년 동안 해외 도피하던 배상윤이 들어오면은 대북 송금 이게 논란이 다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8월 달에 또 이재명이 그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이 전열을 정비를 해서 이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당대회가 8월 22일이니까 그때 돼야지 전열이 정비가 되는데 그 전에 이재명은 여러 가지 이 난간에 부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흐름이 굉장히 급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